자, 지금 세계 질서라는 낡은 노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거의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거대한 계획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첫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속옷 같은 겁니다. 지금 거대한 제국의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거대한 권력 이동의 첫 번째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낡은 질서의 기둥부터 무너뜨려야겠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붕괴하는 200년 질서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상을 굴러가게 했던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산업시대에 맞춰서 설계된, 말하자면 윈도우 95 같은 거였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지털과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낡은 시스템은 이제 버그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여기저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력의 공백, 이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그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낡은 정치의 상징, 워싱턴이 아니에요. 이번엔 기술의 심장부,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세상의 설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 바로 피터 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 눈에 국가는 그냥 낡아서 부서져야 할 고철덩어리일 뿐이에요. 그의 목표요? 아주 간단합니다. 완전한 파괴. 자, 두 번째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 근데 이 사람의 스케일은 좀 다릅니다. 지구에만 머무지 않아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낡아빠진 지구의 정치 같은 건 그냥 자기의 우주적 사명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알렉스 카프. 이 사람은 겉보기엔 철학자인데 실은 데이터의 사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불완전한 토론, 그런 거 말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신의 눈, 다시 말해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J.D. 벤스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현실 정치에 구현할 대변인인 셈이죠. 그의 꿈은 낡은 공화국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신의 뜻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통제하는 그런 새로운 제국, 디지털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계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개혁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라는 운영체제 자체를 해킹해서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아주 조용한 테크노 쿠데타죠. 여기 한번 보세요. 두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딱 보이죠? 왼쪽은 옛날 방식, 워싱턴 엘리트, 월스트리트 금융, 그리고 법의 지배. 오른쪽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권력, 빅데이터, 그리고 코드의 지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이제 감정이나 예외 따윈 허용하지 않는 차갑고 절대적인 코드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게임을 하는 게 미국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판의 반대편에서도 미국의 설계에 맞서서 또 다른 설계자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두긴. 이 사람은 지금처럼 미국이라는 태양 하나만 세상을 비추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는 이른바 다극적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그 3단계 계획, 미국의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역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두긴의 야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죠. 이제 낡은 대륙이 새로운 대륙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난 200년간 대서양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역사를 아예 폐기해버리고 세계의 중심축을 다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통째로 되돌리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인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의 설계자들과 유라시아의 설계자들이 거대한 충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거인들의 발밑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K의 시간, 한국의 기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낡은 신들은 쓰러졌는데 아직 새로운 신이 왕자에 오르지 못한 이 혼돈의 시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늘 체스판의 조연에 머물렀던 플레이어가 단숨에 왕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의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매력 지수라는 건데 한 나라가 가진 문화, 기술, 경제 같은 소프트 파워를 전부 합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낡은 제국들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는데 K, 즉 한국의 지수는 어떻습니까? K컬처와 첨단 기술을 무기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건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에요. 새로운 권력이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아주 대담한 시나리오 하나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한국이 낡은 산업시대의 미국이 아니라 다가올 디지털 문명의 미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연합, 아시아 합중국의 심장부가 되는 미래.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계의 규칙이, 새로운 노트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게임을 그냥 지켜보는 관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노트에 당신의 이름을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